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2단원 10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46쪽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은요, 동영상을 잠깐 멈춰뒀다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세요. 자, 그럼 다 푼 친구들은 1번부터 선생님과 답을 알아봅시다. 계산을 해보세요. 소수 한 자릿수, 소수 한 자릿수의 나눗셈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수를 곱해줘도 몫은 같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9.6에다가도 10을 곱하고 0.8에다가도 10을 곱해서 96 나누기 8의 나눗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6 나누기 8은 8일은 8. 16, 8이 16은 0. 그래서 몫은 12가 됩니다. 네, 이렇게도 몫은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4.32 나누기 1.08. 둘 다 소수 두 자릿수이네요. 그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0을 곱해줍니다. 그럼 소수점이 두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432 나누기 108의 나눗셈과 같아집니다. 432 나누기 108은 4, 8, 4, 32, 3, 0, 4는 0, 3이 있으니까 1, 4는 4. 그래서 몫은 4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세로셈으로 풀어볼게요. 자,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둘 다 소수점을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소수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39 나누기 3과 같다는 거. 자, 3, 1은 3. 9, 3, 3은 9는 0. 자, 소수점이 여기가 아니라 요 위에 있는 거였죠? 네, 그래서 13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5.04 나누기 0.72입니다. 둘 다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서 소수점을 두 칸 이동합니다. 소수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504 나누기 72와 같아집니다. 그럼 나눠볼까요? 50엔 안 들어가니까 7번 7이 14, 1, 7, 7에 49, 1이 있으니까 50은 0. 그래서 몫은 7. 소수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 이동한 점 여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2번 문제를 봅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2번은 9.24 나누기 4.2를 똑같이 두 번 나눗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꿔서 나눗셈을 해보고 두 번째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꿔서 나눗셈을 해봅니다. 자, 분모가 10인 분수를 만들어줬으면 네, 분자와 분모에도 1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9.24에다가 10을 곱하면 소수점이 한 칸만 이동하니까 92.4. 여기는 한 칸 이동해서 10분의 42. 자, 분모가 같아졌으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92.4 나누기 42는 한번 해볼까요? 92.4 나누기 42. 92에 몇 번 들어갈까요? 두 번. 84. 빼면 84. 그리고 두 번. 84는 0. 소수점이 여기 있으니까 올려서 찍어주면 2.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모가 100으로 해서 해볼게요. 100으로 하면 분자에도 100을 곱해줘야 되니까 92.4가 아니라 924가 되네요. 그 다음 42가 아니라 420이 됩니다. 100분의 420.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924 나누기 420. 924 나누기 420은 두 번. 844. 그리고 8. 자, 근데 420이 84 안에 못 들어가니까 점하고 0을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840 안에는 두 번. 840은 0. 자, 소수점을 우리 여기 만들어준 거를 그대로 올려서 찍어주면 2.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같게 나왔네요. 자, 다음은 3번. 계산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 첫 번째
요 첫 번째만 계산을 하고 이 다음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관계로 구하는 것이지 얘도 나눗셈을 하고 얘도 나눗셈, 얘도 나눗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1번만 계산을 해볼게요. 24 나누기 2는 얼마입니까? 12죠. 자, 그러면 이제 변화된 거 2번은요. 나누어지는 수, 요 앞에 있는 게 나누어지는 수인데요.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있고 나누는 수만 0.2로 몇 배가 됐습니까? 네, 10분의 1배가 됐네요. 우선 소수의 나눗셈이니까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다가 1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240 나누기 2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 몫이 얼마가 된다고 했죠? 우리 1학기 때 배운 내용? 네, 몫도 10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나누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으니까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칸을 이동합니다. 그러면 2400 나누기 2가 되네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100배가 되면 몫도 100배가 돼서 1200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 몫도 10배가 되고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몫도 10분의 1배. 이거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 얘가 나누어지는 수, 얘가 나누는 수, 얘가 몫, 지나 몫.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 몫도 10배가 되고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몫도 10분의 1배가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모두 10배가 된 거. 우리 지금 2학기 때 배운 거. 그러면 몫은 그대로.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가 모두 10분의 1배가 되면 몫은 그대로다. 자,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몫이 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에도 10배, 나누는 수에도 10배를 했을 때 몫은 그대로. 나누어지는 수에도 10분의 1배, 나누는 수에도 10분의 1배를 하면 몫은 그대로다. 이렇게 두 가지 배웠는데요. 지금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나누어지는 수가 그대로인데 나누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배, 여기서 또 10분의 1배. 그랬을 때 우리 몫은 10배, 여기서 또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누는 수가 10배가 되면 몫은 10분의 1배, 오히려 역수로 갑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몫은 10배가 된다. 여기가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몫이 있을 때 자,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인데 나누는 수가 10배가 되면 몫은 거꾸로 10분의 1배. 그리고 나누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몫은 10배.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세요. 3.69 나누기 0.03을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3.69 나누기 0.03 그러면 둘 다 소수점을 두 칸씩 100을 곱해서 이동해주면 369 나누기 3이니까요. 3일은 3, 6, 3이 6, 9, 3, 3은 9는 0. 소수점이 여기 있었죠? 네, 그러면 123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 보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어떻게 됐어요? 곱하기 10, 10배가 늘어났네요. 나누는 수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여기네요. 1번.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 몫도 10배가 된다. 그래서 몫이 1230. 자, 여기서 또 볼까요? 자, 36.9에서 369로 또 10배가 됐네요. 그러면 몫도 10배가 된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한 장 넘겨볼게요. 4번입니다. 리본 2m로
상자 하나를 묶을 수 있습니다. 리본 12.5m로 똑같은 크기의 상자를 묶을 때 묶을 수 있는 상자 수와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상자 수와 남는 리본을 따로 구하래요. 이 경우는 몫을 자연수로 구하는 경우예요. 상자 수는 자연수로 구하는 경우니까 자연수로 몫을 자연수로 구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머지를 계속 나누지 않고 소수점 이하로 계속 나누지 않는다. 나머지를 또 나누지 않도록 한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2m로 상자 하나를 묶을 수 있으니까 12.5m로 묶을 수 있는 상자 수를 구하는 식은요? 12.5 나누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를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12.5 나누기 2. 그럼 6, 2, 12는 0, 나머지가 5. 자, 여러분, 나머지가 소수점 이하로 나올 때는 이제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상자 수가 되고 여기가 남는 길이, 남는 리본 길이가 되는데요. 자, 이때 5m가 남을까요? 아니면 이 점이 내려와서 0.5m가 남을까요? 그렇죠. 이 소수점이 내려와서 0.5m가 남는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묶을 수 있는 상자 수는 6상자, 남는 리본의 길이는 0.5m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5번 문제. 14 나누기 3.5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자, 3.5 나누는 수가 소수니까 한 칸을 옮겨주네요. 근데 지금 얘만 옮겨주고 14에서는 옮겨주지를 않았네요. 14에서는 원래 이렇게 옮겨줘서 소수점이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옮기기 전 위치를 그대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누어지는 수인 14의 소수점을 그대로 뒀다. 그럼 바르게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도 소수점을 옮겼으면 여기도 소수점을 옮겨서 요 빈칸에다가 0을 써줍니다. 그러면 마치 140 나누기 35의 나눗셈과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4 안에는 35가 안 들어가니까 140 안에는 4번 5, 4, 22 3, 4, 12 2가 있으니까 14는 0. 그러면 소수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몫은 자연수가 됩니다. 자, 잘못 계산한 곳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누어지는 수인 14의 소수점을 옮기지 않았다. 그래서 몫의 소수점을 잘못 찍었다. 이렇게 써볼게요. 나누어지는 수인 14의 소수점을 이동하지 않아서 몫의 소수점을 잘못 찍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는 수가 이동하면 나누어지는 수도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42.2km를 2.5시간 만에 완주했습니다. 이 선수가 일정한 빠르기로 달렸다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네, 1의 자리까지. 자, 반올림을 할 때에는 한 자리 아래까지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올려준다고 했죠? 그럼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우리는 어디까지 구해야 될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러면 식은 42.2 나누기 2.5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마라톤의 그 길이는 42.195km예요. 근데 여기 42.2km를 보니까 아마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한 값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하기에 조금 더 편하라고.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42.2 나누기 2.5. 그럼 소수점을 한 칸씩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422 나누기 25랑 똑같아졌어요. 자, 42 안에 몇 번 들어갈까요? 한 번. 25. 그 다음에 빼면 10 빌려주고 3, 7, 1. 그리고 2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6. 6, 5, 33, 2, 6, 12, 3이 있으니까 15. 자, 그럼 빼볼까요? 2.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0을 만들어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220, 25 곱하기 8을 하면 5, 8에 44, 2, 8에 16, 200. 그리고 나머지가 20이 되니까 0을 한 번 더 쭉 내려줄게요. 0을 한 번 쭉 내려줘서 여기다 200. 그러면 8을 하면 200은 0. 여러분 지금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하니까 딱 떨어졌네요. 16.88.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1의 자리까지 반올림한 거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러면 1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17이 됩니다. 그래서 17km 이렇게 되겠습니다. 1시간에 17km를 달렸대요. 대단히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